오케이, 시작합시다. 제가 강의한 거를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여기. 예. 그래서 첫 번 시간에 파이썬이 OOP라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메소드하고 어트리뷰트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뭐를 할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을 할까 그러다가 조금 그전에 어사이먼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어사이먼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 전에 뭐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간단한 데이터 타입이에요. 인티저, 플로트, 컴플렉스 넘버도 있습니다. 저는 별로 안 사용하는데, 그다음에 string, 불리안, none 이렇게 있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은 천천히 해보죠. 근데 오늘은 어사인먼트가 뭔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강의한 코드들이 여기 코드들을 이용을 해서 제가 여기 챗GPT 보고 글을 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에 첫 번째 날 우리가 쓴 코드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거 베이스로 챗GPT가 글을 써놨어요. 요거는 두 번째 날 그렇고요. 예, 그런 식으로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코드를 짜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글을 여기다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자, 봅시다. 어떤 거냐면 수학에서는 x라고 많이 하니까 x는 x 곱하기 2 빼기 1 print x. 예, 이렇게 하면 x가 뭐가 나올까요? 예? 1이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이 아니라는 사람. 나머지는 뭐지? 저가 맨 처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배울 때 이게 일이 안 나오는 게 이상했어요. 이거 당연히 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돌려보죠.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에러 나옵니다. 언바운디드 로컬 에러 뭐 그런 게 나올 것 같은데. 네임 에러가 나오군요. x가 define 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요 equal 오퍼레이터가 뭔지, 이게 수학에서 얘기하는 equal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랭귀지에서는 이걸 다 이렇게 표시하는 랭귀지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 어디는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요? 헷갈리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요 이퀄이라는 게 수학에서 얘기하는 이퀄이 아니에요. 요건 어사인먼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어사인먼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거를 좀 이해를 시켜줄게요. 어떻게 이게 작동하는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건지 그거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이것도 작동하는 양식이 랭귀지마다 다릅니다. 랭귀지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일단 파이썬 기반으로 좀 생각을 해볼 거고, 파이썬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C에서 다른 랭귀지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게 랭귀지마다 다르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어떻게 돌아간 건지. 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 컴퓨터가 어떻게 생겼나 대충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려보죠. 이게 메모리고요. 이게 CPU, 이게 스토리지, 이가 인풋, 아웃풋. 그리고 요건 다 버스라는 걸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x가 1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x 이퀄 1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메모리예요. 그러면 메모리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쪼개집니다. 스택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x라는 변수가 여기에 잡혀요. x라는 변수가 여기에 잡히고요. 1이라는 데이터는 어디에 있냐면 힙에 있어요. 힙에 어딘가 잡혀 있어요. 1이 바이너리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x에는 뭐가 저장이 되냐면은 요거의 어드레스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시하냐면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x는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고요. 요 베리어블에 어태치돼서 뭐가 있냐면 요 데이터가 힙 메모리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 어드레스가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어드레스를 따라가 보면 요 힙 메모리라는데 요 1이라는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x에다가 2를 곱하고 마이너스 1을 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 x에다가 2를 곱하고 마이너스 1을 하죠. 그러면 CPU 쪽, 여기가 CPU거든요. CPU에 X 데이터가, X에 사실은 어드레스가 갈 겁니다. 이쪽으로 X에 관한 인포메이션이 가요. 정확하게는 X가 포인팅하고 있는 어드레스가 갈 거예요. 그 다음에 2도 주어져야 될 거예요. 2도 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X에 있는 숫자를 가져오고요. 요 숫자를 가져오고 결국은 1을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2를 가져오고요. 그러면 여기서 1 곱하기 2 해서 계산을 해요. 여기에 계산 유닛이 있거든요. ALU라고. 여기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고요. 여기에 저장 공간들이 있어요. 여기 레지스터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2가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를 빼야 되죠. 그럼 여기 또 2를 가져와요. 그래서 2에서 2를 빼요. 이렇게 그러면 1이 됐죠. 그거를 x는 그렇게 돼 있죠. 여기 1이 또 1이 됐네. 요거 조금 바꿉시다. 1이 x는 1이라고 그러고 x는 x 곱하기 3 빼기 1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처음에 x가 1이 어디 있는지 그걸 포인팅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x에다 3을 곱하고 마이너스 1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본 재료들을 CPU 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x는 1이죠. x가 1이라는 인포메이션을 주고요. 3이라는 것도 줘야 될 거고 1이라는 것도 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CPU에서 x는 1이니까 아까 ALU라고 그랬죠? 이게 Arithmetic Logical Unit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요 계산기입니다. ALU라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계산기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로지컬 오퍼레이션, 뭐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을 하는 아주 간단한 오퍼레이션을 하는 계산기예요. 간단한 계산기예요. 그 계산기에다 우리가 x가 뭔지, 그 다음에 3이라는 걸 넣어주고 1이라는 걸 넣어준 다음에 x에 있는 값하고 3이라는 값을 곱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을 빼줘야 돼요. 그 작업을 ALU에서 하고요. 그러면 그 계산값이 2가 되겠죠. 그게 여기 어딘가 레지스터라는데 여기에 메모리가 있거든요. 그게 2가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쪽으로 다시 보내요. 계산 결과를 이쪽으로. 그러면 2가 어디에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 오퍼레이션이 뭐냐면 이게 2인데 그 어드레스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그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x 곱하기 3 빼기 1을 해서 그 다음에 결과가 2가 됐잖아요. 그게 어딘가 흰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고요. 그 어드레스를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어사인먼트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걸 이해를 했으면 이번엔 처음에 요 코드를 돌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일단 요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x가 뭔지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리면 에러가 발생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x가 뭔지 메모리에 벌써 잡혀 있어요. 여기서 계산한 x가 아까 여기 3으로 바꿨죠? 그러면 2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 현재 메모리에는 x가 2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돌리면 이거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에서 2를 곱하고 빼기 3, 2를 하면 3이 되죠? 그럼 여기 3이 나와요. 오케이? 근데 리셋해서 돌려보죠. 그러면 아까 봤듯이 에러가 발생을 할 거예요. x가 뭔지 몰라요. 오케이?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조금 복잡하게 해볼게요. 자, x는 1이에요. 네, 함수를 정의를 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네요. 잠깐만. 일단 이렇게 해보죠. 오케이. 여기에다가 x 이렇게 하고 자, 먼저 함수부터 설명을 할게요. 함수는 이렇게 만드는 건데 def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함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풋을 받아서 어떤 작업을 해서 아웃풋을 주는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함수는 뭘 하냐면은 주어진 인풋을 x는 x에다 3을 곱하고 마이너스 1을 해서 x라고 해서 다시 그 x를 리턴을 해줘요. 그 다음에 f에다 3을 집어넣어서 x라고 했고 프린트 x 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나올까요? 지금 이게 3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3을 여기 3을 집어넣었잖아요. 여기에 3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9 빼기 1이 되고 8이죠. 8이 리턴이 된 거고요. 그러면 요게 8입니다. 그래서 x 이퀄 8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x가 1을 포인팅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x가 8을 포인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처음에 x라는 게 있었는데 x가 1을 포인팅했었는데 바뀌어서 이게 8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8이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이제 골치 아프게 좀 해볼게요.
오케이. 이번에는 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인풋을 안 받아요. 인풋을 안 받아요. 인풋이 없어요. 근데 아웃풋은 있어요. 아웃풋은 있어요. x 곱하기 3 빼기 1을 리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함수를 execution 했고, 그러면 여기서 뭔가 계산이 됐다고 그러면 그걸 x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x를 프린트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예, 2가 나와요. 이가 나와요. 예, 지금부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할게요. 오케이. x는 1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조금 다르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첫 번째 줄이 execution이 되면 x는 1이에요. 그 다음에 함수가 있고요. 지금 요 함수가 execution이 일어났어요. 지금 요 함수를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 전에 함수에 대해서 약간만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됐냐면 8이 나왔어요, 아까. 그죠? 8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요? 뭐 에러가 나오든 에러가 안 나든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예, 이거는 요 함수도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그 오브젝트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나와요. 그래서 요게 펑션이고 요 메모리 주소에 저장이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요 펑션이 메모리 주소에 저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f라고 써 있으면은 함수 그 자체고요. 여기 가로를 치면 함수가 execution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되세요? f라고만 써놨으면은 그 함수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 거기에 가로 열리고 가로가 닫히면 함수가 실행이 된 거예요. 오케이? 실행이 되면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리턴을 해주거든요. 뭔가를 리턴을 해주면 그거를 x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수를 보면 이 함수 이거 펑션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함수를 보면 함수가 실행이 되면은
펑션 프레임이라고 해서 조금 어떤 셋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셋에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 하면은 x에다 3을 곱하고 마이너스 1을 계산을 해서 그거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펑션 프레임 안에 x가 있나요? 없죠. 여기 x가 없어요. x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바깥에서 찾아요. x를. 그럼 x가 바깥에 1이라고 지정이 돼 있죠. 그러면 그 x를 이용해서 1 곱하기 3 빼기 1을 하면 2가 계산되죠. 그거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게 2라는 값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 x는 그 2를 포인팅 하는 겁니다. 원래는 x가 2를 포인팅하고 있었는데 요게 2가 됐고요. x 이퀄 2라고 그러면 x 이퀄 2라고 그러면 그 얘기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스택 메모리에 x가 있고 흰 메모리에 2가 있고 스택 메모리에 있는 x는 뭘 가지고 있냐면 흰 메모리에 2가 어디에 저장이 돼 있느냐 하는 그 어드레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를 비주얼라이즈를 어떻게 하냐면 화살표로 포인팅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요거 이해됐나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처음에 x는 1이고요. 함수가 정의가 됐고요. 함수가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요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x는 2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3 빼기 1 하면은 5가 되죠. 5 값을 리턴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5고요. 그 다음에 x 값이 이렇게 x는 5가 됐고 그래서 5가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요게 메모리에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그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x는 파란색이 익숙해서 자, x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x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x가 1을 포인팅을 하고 있고요. 함수가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도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어떤 거를 함수도 오브젝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수도 어딘가 여기에 그 함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레시피가 이 메모리에 잡혀 있어요. 오케이?
파이썬에서는 모든 게 오브젝트예요. 오케이? 자, 이제 함수가 실행이 됐어요. 여기 함수의 가로가 열리고 닫히면 함수가 실행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함수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펑션 프레임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펑션 프레임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x가 2라고 그랬어요. x가 2예요. 그러니까 파란색 x하고 빨간색 x하고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꿍짝꿍짝꿍짝 계산을 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5가 됐나요? 5가 계산이 됐어요. 5가 계산이 돼서 여기 꿍짝꿍짝꿍짝 계산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5가 리턴이 됐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5 값이 리턴이 되는데 어디로 리턴이 되냐면 x한테 어사인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5가 메모리에 잡히고 요 x가 요걸 포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 메모리가 여기 부분이 스택 부분에서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져요. 이렇게. 스택이라는 게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스택이 뭔지. 오케이. 여기 보시면 책이 쌓여 있죠. 이게 스택이 의미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책이 쌓여 있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새로운 데이터가 오면 차곡차곡 쌓아요. 그 다음에 빠져나갈 때는 위에 거부터 빠져나가요. 이게 스택이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를 스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오면 요 위에 쌓이고요.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위에 거부터 빠져나가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아까 그림에 보시면 이게 지금 x라는 베리어블이 생성됐고 그 다음에 f라는 게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펑션 프레임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펑션 프레임이 만들어졌고 이 펑션 프레임원에서도 스태킹이 이렇게 생겼다가 스태킹이 이게 한꺼번에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펑션 프레임이 그러고 이거 나가면서 펑션은 리턴 값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펑션 프레임이 나가면서 그 리턴 값을 쏴주면서 장렬히 전사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조금 더 복잡하게 해볼게요. 이제 변수가 두 개라고 그래보죠. 네, 봅시다. 자, x는 1이고요. y는 2고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x. 이건 되게 비비 꼬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씩 개념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x는 1이고 y는 2예요. 그 다음에 함수가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죠?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함수는 뭘 리턴을 하냐면 이 함수는 인풋을 안 받아요. 인풋을 안 받고 어떤 작업을 통해서 리턴을 해주는데 그 리턴 값이 요 함수의 함수가 execution 돼서 나오는 리턴 값을 리턴해줘요. 그러니까 g도 함수입니다. g도 함수예요. 그래서 g라는 함수를 execution 하면 거기서 리턴 값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 값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예? 어떤 함수가 리턴이 없으면 explicit하게 리턴이라고 안 써 있으면 none을 리턴을 해줘요. 오케이. 그런데 g라는 함수는 여기 정의가 되어 있어요. 오케이? 좀 복잡하니까 하나하나 써가면서 얘기 봅시다. 먼저 조금 심플한 버전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한 버전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벤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x는 1이고요. y는 2이에요. 그런데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면 그 함수에 살고 있는 변수들은 거기에만 있어요. 근데 요 함수의 내에서는 x가 2래요. 그런데 보니까 그 함수 안에 함수가 또 정의가 되어 있어요. g라는 함수가. 근데 g라는 함수 안에서는 y가 3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내가 f라는 함수를 execution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리턴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f라는 거는 뭘 리턴을 해주냐면 g라는 함수에 execution 돼서 리턴되는 값을 리턴을 해줘요. 다시 얘기하면 g의 함수, g라는 함수를 execution 했을 때 리턴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g라는 함수는 뭘 리턴을 해주냐면 x 곱하기 y를 리턴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g라는 함수가 리턴을 해줄 때 x 값이 뭔가요? 2예요.
왜냐하면 G라는 데는 X가 없어요. 그러면 그 바깥에서 찾아요. 이렇게. 그래서 바깥에 보니까 X가 있어요. 그러니까 X는 2예요. 그 다음에 Y 값은 얼마인가요? 여기서 Y 값은 3이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에서 6이 리턴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6이 리턴이 되고요. X는 6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X 하면 6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보죠. 6이 나오죠. 예, 요거를 이제 펑션 프레임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왼쪽이 스택이고 오른쪽이 힙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피지컬리는 스택이 엄청나게 작고요. 힙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런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동일한 사이즈로 그렸고요. 그래서 처음에 x가 1이에요. 그러니까 x가 1이 어디인가 있고요. 그걸 포인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y가 2를 포인팅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F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죠? 자, 근데 함수가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F라는 함수가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F의 펑션 프레임이 실행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X가 2예요. X가 2예요. 2 여기 있네요. 여기에요. 그죠? 그 다음에 G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네요. 그죠? G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리턴을 하려고 보니까 리턴 값이 G를 execution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G의 펑션 프레임이 여기 얹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F의 펑션 프레임이고요. 요건 G의 펑션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여기 G에 보면 Y는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턴을 해야 되는데 X하고 Y를 찾아서 3을 리턴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 Y는 3이고요. 근데 G에서 보니까 없죠? X가. 그죠? 그러면 밑에 F의 펑션 프레임을 봐요. 그러면 거기에 X가 2라고 되어 있죠? 여기 2라고 되어 있죠? 그죠? 3하고 2를 곱해서 6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이 리턴이 되면서 G는 끝났죠? 6을 리턴하면 G는 끝났어요. 그러면 G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F도 그 6을 리턴을 하면서 끝나죠? 그러면 이것도 사라져요. 그러고 X가 6이 되는 거예요. 이게 6이 이렇게 응? 6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X가 여기를 포인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 X 그러면 X는 지금 6을 포인팅하고 있기 때문에 6을 프린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어사인먼트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x가 1이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x가 1이라는 게 아니에요. 스택에 x라는 베리어블을 저장을 하고 힙에 1이라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x에는 1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어드레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렇게 요 작업을 하는 게 요 어사인먼트가 해주는 작업이에요. 이해되셨네? 근데 이게 지금 파이썬에서 이렇게 작동을 하고요. 다른 랭귀지에서는 또 다르게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랭귀지가 이렇게 작동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거를 요걸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는데 베리어블은 뭐 적당히 쓰면 되는데 규칙이 있어요. 어떤 이름은 쓰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저기 패스워드 같은 거 이제 집어넣다 보면 거기 규칙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규칙이 안 맞으면 패스워드로 사용을 못 하잖아요. 여기도 베리어블 네임을 지정을 하는데 규칙이 있어요. 예, 굉장히 뭐 자연스러운 규칙인데 몇 가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constraint 어디 있나? 여기 있네.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숫자로 끝날 수는 있어요. 숫자로 끝날 수는 있지만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reserved word를 사용하면 안 돼요. 이 def라는 거는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쓰는 reserved word거든요. 그걸 변수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유저네임에서 여기 요걸 뭐라고 부르나? 하이픈, 하이픈은 안 돼요. 하이픈은 안 되고 그렇지만 그런 걸 쓰고 싶은 욕망이 가득해요. 보통 사람들 언더스코어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다 씁시다. 요거 프린트하면 뭐가 나올까요? 요거 돌리면 에러 나요, 이거는. 예?
요거는 에러가 안 나고, 요거는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돌아갑니다. 이거는 돌아가는데 여러분이 어떤 짓을 하고 했냐면은 지금 파이썬의 빌트인 펑션을 못 쓰게 만든 거예요. 원래 세일 아마 그럴 건데 세일이 있나 모르겠네. 잠깐만. 리셋하고 한번 다시 돌려보죠.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 요 주피터 노트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 줄에 리턴 값이 있으면 그걸 프린트 해줘요. 프린트 스테이트먼트가 없어도. 그래서 근데 그냥 쓰겠습니다. 이게 넘파이를 써야 되는구나. 오케이. 이걸로 해보죠. 오케이. 이거는 sorted라는 함수입니다. sorted라는 함수인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312라고 되어 있는데 sorting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sorting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요? 그 전에 여기다 sorted라고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sorted가 함수예요. 빌트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하면 그 함수가 실제로 엑스큐션은 안 일어나지만 그 함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나올 거예요. 빌트인 펑션이라고 나오죠. 자, 그런데 내가 sorted equal 1이라고 했어요. 베리어블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sorted 하면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걸 sorted를 사용을 하면 에러가 나와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하면 원래 sorted라는 건 함수예요. 빌트인 펑션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베리어블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sorted는 빌트인 펑션을 포인팅하고 있는 게 아니고 1을 포인팅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프린트하면 1이 프린트 됐고요. 근데 그거를 sorted를 마치 함수처럼 빌트인 펑션처럼 사용을 하면 얘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건 진짜 나쁜 짓이에요. 이거는 빌트인 펑션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케이스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함수를 정의를 했는데 그거를 베리어블로 지정을 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보죠. 이 함수는 그냥 2를 리턴을 해줘요. 변수 없는데. 오케이? 그런데 이거를 변수처럼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했고요. 요걸 프린트를 하면 함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나올 거예요. 함수가 엑스큐션이 된 게 아니고 함수 그 자체를 콜한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그 함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f를 100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f는 더 이상 함수가 아니고 베리어블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100이 나옵니다. 이렇게 코드 짜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베리어블 네임에서 주의를 해야 될 게 아예 베리어블 네임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없는 네이밍 컨벤션을 사용해서 베리어블을 지정을 하면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빌트인 펑션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만든 펑션 이름 가지고 베리어블을 지정을 하면 그거 지정이 돼요. 오케이? 그런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앞에서는 펑션이었다가 뒤에서는 베리어블이 되면 그 다음에는 펑션으로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베리어블 사용할 적에는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용하다 보면. 예, 그래서 언제 에러가 발생하는지 여기 써 있는데 디짓으로 첫 번째로 숫자로 시작되면 안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더스코어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언더스코어는 굉장히 스페셜 미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페셜 미닝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러면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코드를 볼 때 언더스코어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이런 베리어블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자기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언더스코어는 스페셜 미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페셜 미닝에 맞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코드 습관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케이스 센시티브 합니다. 대문자하고 수문자 구별을 하고요. 스페셜 캐릭터는 사용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언더스코어를 제외한 스페셜 캐릭터는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벳, 숫자, 언더스코어, 한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기억에 맞다면 한글도 돼요. 근데 저는 한글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글 사용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안 되나? 되죠? 근데 저는 한글 안 써요. 자판 제가 옛날에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은 되도록이면 안 써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옛날에 한글로 책을 썼는데 윈도우를 포맷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어, 자판이 깨져가지고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글의 인코딩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래서 그냥 책 쓴 파일 그냥 다 버렸어요. 그래서 한글은 저는 웬만하면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블랭크 스페이스 넣으면 안 돼요. 블랭크 스페이스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일 넘 메일 10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몇 명이냐 그거를 넘메일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중간에 블랭크 스페이스를 주면 안 돼요. 에러 뜨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언더스코어를 씁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reserved word를 사용하면 안 돼요. built-in 펑션 이름 사용하면 안 되고. 오케이. variable은 그래서 variable 관련돼서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variable name 지정을 할 적에 restriction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restriction을 뭐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그 규칙을 못 맞추면은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빌트인 펑션을 오버라이드 하면 안 돼요. 빌트인 펑션이나 내가 함수를 만들었는데 그 함수 이름을 베리어블로 사용을 하는 순간 함수가 죽어요. 오케이? 그거 조심해야 되고요. 오케이. 가비지 컬렉션 개념을 좀 설명을 할게요. 메모리는 지금 요게 메모리인데 메모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쪽이 스택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쪽이 스택이고 이쪽이 힙이라고 그랬죠. 코드를 짜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꽉 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불러요. 스택이 오버플로우 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예, 요새는 그 영향력이 떨어졌지만 챗GPT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유명한 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코딩 쪽에서. 코딩 쪽에서 뭐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챗GPT 나오기 전에는 구글링을 했거든요. 그러면 많은 경우 스택 오버플로우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스택이라는 게 요게 메모리 공간인데 한계가 있고요. 그걸 싸다 보면은 계속 스택 공간에다가 베리어블이나 펑션들을 이렇게 막 싸다 보면은 메모리가 부족해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게 스택 오버플로우예요. 하나 발생을 시켜볼까요? 피보나치 넘버라고 아시나? 피보나치 넘버는 이런 거예요. 0에서 0일 때 0이고요. 1일 때 1이에요. 그 다음에는 앞에 거 두 개 숫자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를 만들어내요. 오케이? 그러면 해보죠. 0, 1,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예? 예.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예. 이거예요. 예. 오케이. 이거를 코드로 구현해 볼게요. 보통 사람들이 피보 스페링 맞나 모르겠는데. 피보나치 이건가? 예, 맞네요. 스페링이. 예, 근데 보통 피보까지만 써요. 벌써 써줬네. 오케이. 보세요. 함수예요. 그래서 n이 들어오고 상황에 따라서 요걸 리턴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요걸 리턴하고 상황에 따라서 요걸 리턴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보면 요거가 if 스테이트먼트인데 if 스테이트먼트는 뭐냐면 상황이 맞다면 그거를 실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가 들어올 텐데 그게 0이라면 0을 리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시츄에이션이에요. 0이면 0을 리턴을 하죠. 그 다음에 1이면 1을 리턴을 해요. 1이면 elif라는 거는 오케이. 요게 else 딴 데서는 else if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파이썬에서는 elif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 n이 1이라고 하면 1을 리턴을 해라. 지금 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피보나치 n-1을 계산하고 피보나치 n-2를 계산해서 더해서 그것을 리턴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5를 집어넣어 볼게요. 5는 1, 2, 3, 4, 5. 5는 5네요. 그죠? 5는 5예요. 그죠? F5는 5가 나와야 돼요. 맞죠? 나오나 봅시다. 나오죠? 자, 이게 어떻게 계산됐나 지금부터 봅시다. F5예요. 피보나치라고 그러지 말고 F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쓸 때는 F라고 쓰겠습니다. F5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에는 펑션 프레임 형태로 생각을 해볼게요. 펑션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F5를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서 F5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코드를 봤더니, 오케이. n이 0이냐? 아니죠. n이 1이냐? 아니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서 더해서 리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F4하고 3를 계산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F4를 계산하기 위해서 펑션 프레임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F3를 계산하기 위해서 펑션 프레임이 만들어져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쭉 스태킹이 일어나거든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봅시다. F5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F4하고 F3가 필요해요. 지금 펑션 스택 공간에 펑션 프레임들이 스태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F4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F3하고 F2가 필요해요. F3 계산하려면 F2하고 F1이 필요해요. 지금 이게 스택 공간에 펑션 프레임들이 이렇게 주르르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위에서 씁시다. F5가 필요한 거고요. F5 계산하기 위해서는 F4, F3가 필요하고요. 이걸 계산하려면 F3, F2가 필요하고요. 요거는 F2, F1이 필요해요. F1은 우리 알아요. F1은 1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1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F2를 계산하려면 F1하고 F0를 알아야 돼요. 근데 F0는 제로고 F1은 1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F0는 제로고요. F1은 1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F2, F1, F1은 1이고요. F2 다시 이렇게 해서 F1하고 F0 계산해서 이게 펑션 프레임에 주르륵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F1은 1이고 F0는 제로죠. 그러면 요걸 더해서 요거는 2구나 그렇게 하면서 1이구나 하면서 요 펑션 프레임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되면 3, 4가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요거 계산되고 요거 계산되면 그거로부터 요게 계산되고 그러면서 여기 펑션 프레임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거 계산되고 요거 계산되면 요게 계산되면서 요게 펑션 프레임 사라지고
최종적으로 여기가 5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펑션 프레임이 무지막지하게 쌓여요. 5는 문제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펑션 프레임이 쭈르륵 쌓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요. 오케이. 오버플로우를 발생시키려고 그래요. 한 100 정도 넣으면 오버플로우 나오지 않을까? 네, 요거는 됐고. 네, 돌죠? 돌고, 돌고, 이거 펑션 프레임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익스포넨셜리 생깁니다. 그러다가 스택 메모리가 꽉 차면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임의적으로 스택의 오버플로우를 발생시키려고 했는데 돌고 돌고 그러네요. 이해되셨어요? 스택 공간은 굉장히 리미티드 되어 있어요. 스택하고 힙을 동일한 사이즈로 그렸지만 힙 공간이 훨씬 넓습니다. 스택 공간은 작아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게 아까 봤던 그 트리를 계속 만들어 가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요렇게 구성하는 걸 펑션을 리커시브하게 구성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펑션이 자기 자신을 콜해 가지고 펑션을 계산하잖아요. 그걸 리커시브하게 펑션을 정의했다고 불러요. 그렇게 리커시브하게 펑션을 건설을 할 경우에는 요거 베이스 케이스라고 그러는데 베이스 케이스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리커시브하게 쭉 가다가 베이스 케이스를 히트하고 그다음에 베이스 케이스로부터 다시 건설을 해야 되거든요. 수업 끝나겠는데? 계속 돌아가죠. 지금 스택 공간에 펑션 프레임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아까 요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5개 때 이렇게 됐죠. 지금 100개 하면 이게 100번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지금 벌써 2분 50초가 걸렸네요. 이게 이렇게 짜면 안 된다는 굉장히 유명한 이그젠플이에요. 오버플로우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구글 스택이 굉장히 큰가 본데? 이렇게 합시다. 로컬리 돌립시다. 로컬리. 저 컴퓨터는 구글 컴퓨터보다는 안 좋을 테니까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파이썬 하면 이렇게 뜨고요. 이건 인터랙티브 모드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고요. 리턴 하면 이제 저 컴퓨터의 스택 메모리에서 이제 스태킹이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게 훨씬 안 좋을 테니까 금방 끝나겠죠. 4분 지났네. 그만 스톱할까요?
구글의 메모리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오케이, 스톱합시다. 네, 저가 충분히 아이디어는 설명드린 것 같아요. 스택 오버플로우가 뭔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펑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설명한 시츄에이션을 조금 더 예,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그 베리어블이 어떻게 되는지 그 프린시플을 뭐라 그러냐면 LGBT랑 굉장히 유사한 그 단어인데 이거는 LEGB. 오케이. 이게 뭐의 약자냐면 local, enclosing, global, built-in. 그러니까 내가 베리어블의 숫자를 찾을 적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뭐냐 그걸 찾을 적에 어떻게 찾느냐 그 프린시플입니다. LEGB예요. 그래서 로컬리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인클로징에서 찾고 글로벌에서 찾고 빌트인에서 찾는다는 건데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x가 1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가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스페이스. 근데 펑션을 정의를 했어요. 어떤 함수를 정의했어요. 근데 이 함수 안에 y가 1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함수 안에 또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x가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 그래서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print x 하면 뭐가 나올까요? 3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로컬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print y 하면 뭐가 나올까요? 1이 나와요. 여기에 없죠? y가? 그러면 그 바깥에서 찾아요. 그래서 이걸 enclosing이라고 불러요. 여기 Z는 3, 5라고 그래 보죠. 그래서 여기서 print G 하면 뭐가 나올까요? 5가 나와요. 로컬에 없죠? 로컬에 G가 없어요. 그러면 enclosing에서 찾고요. enclosing에도 G가 없죠? 그러면 글로벌에서 찾아요. 글로벌에 5가 있죠? 그러면 5가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글로벌에도 없다. 그러면 빌트인에서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요거를 한번 코드로 짜볼까요? x는 1, z는 5,
y는 1. x는 3. 프린트 x 프린트 y. 자, 여기 함수 f가 이렇게 정의가 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함수 g는 f 안에서 정의가 됐어요. 자, 그러면 g를 실행을 시켰어요. g를 실행을 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x를 프린트하고 y를 프린트하고 g를 프린트하고 오케이. 예, 조금 헷갈릴 것 같으니까 예. 자, 돌립시다.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예? 그렇죠. F가 실행이 안 돼서 그래. 자, 이만큼이 F 함수가 정의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F가 실행이 되면 요게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y가 1이고요. 그 다음에 g라는 함수가 정의가 됐고, 그러면 이제 x, y, g가 프린트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제 좀 머리를 복잡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버그가 날 수도 있으니까 리셋하고 할게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날 건지 지금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요것만 이해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다 이해한 것 같은데. 요거 설명하기 전에, LEGB의 성질 중에 하나인데, 오케이. LEGB를 다시 한번 해보죠. 여기가 X가 1이고요. 여기가 Y가 2고, Z가, 그냥 여기까지만 하죠. X가 1이고요. F라는 펑션이 있고, 그 안에 Y가 2라는 게 되어 있고요. 프린트 Y 하면 뭐가 나올까요? 에러가 발생합니다. 지금 여기는 글로벌이고요. 글로벌에서는 로컬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요 프린트 y 했는데 요 글로벌에는 지금 x하고 f만 잡혀 있어요. f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글로벌에서는 몰라요.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다시 좀 지금 x가 1이고요. 여기 여기다 펑션 프레임 형태로 쓰죠. 여기가 x가 1이에요. x가 1이에요. 그리고 펑션이 정의가 됐어요. 근데 펑션 프레임 안에 들어가 보면 x가 1이라는 게 글로벌 스페이스에 있는 거고요. f도 글로벌 스페이스에 있는 거예요. 근데 y는 펑션 프레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글로벌에서 프린트 y 하면 그 펑션 프레임, 펑션 정의된 안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안에서는 바깥을 쳐다볼 수 있어도 바깥에서는 안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게 아까 LGBT 말고 LEGB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에러가 나오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x가 1이고요. x는 1이고요. z는 5고, 그 다음에 펑션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g라는 함수, 여기서 g라는 함수를 콜했어요. g라는 함수를. 근데 여기 보면 g라는 함수가 없어요. 그죠? g라는 게 f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스페이스에서 g라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바깥을 볼 수가 있지만 바깥에서는 안을 볼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안에서 이제 뭘 볼 적에는 가까운 놈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로컬에 있으면 로컬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없으면 그 윗단을 쳐다보는 거고, 거기에 없으면 또 윗단을 보는 거고, 거기에도 없으면 또 윗단을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봅시다. 이제 거의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아까 변수 이름으로 언더스코어 쓰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예, 쓸게요. 이거 뭐가 나올까요? 지금 던더 메인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안 했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던더 메인이라고 정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에도 없고, 글로벌에 있는 건가? 지금 우리 정의 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글로벌, 인크로징, 로컬 어디에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있어요. 빌트인이라고 해야 되나? 어? 아? 쏘리. 예. 던더 네임.
이거 언제 많이 쓰냐면 이때 많이 써요. if 이렇게 네임이 던더 네임이 이렇게 던더 메인이면 뭘 프린트하라 이럴 때 많이 쓰거든요. 오케이. 프린트 해보죠. 그러니까 던더 네임이라는 베리어블을 우리가 정의한 적이 없어요. 그죠? 하지만 이거 정의가 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 오케이. 타입을 찍으면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코드를 짜다 보면 이런 문구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나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정하지 않은 변수도 빌트인에 지정되어 있는 변수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걸 오버라이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돌아가요. 이렇게 코드 짜면 안 돼요. 지금 빌트인을 오버라이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구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베리어블 네임 정리를 해보면 지금 LE 그거 하고 있죠. LEGB LEGB 하고 있어요. 그래서 LEGB가 굉장히 처음에는 헷갈릴 텐데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코드 짤 때 LEGB를 쓰도록 코드를 짜면 코드가 뭔가 잘못 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심플해야 됩니다. 근데 LEGB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코드가 어딘가 여러분의 로직이 너무 꽈져 있는 거예요. 리팩터를 해서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데 좌우지간 그 프린시플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베리어블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스페이스에 없으면 그 윗단에 가서 찾아야 되고요. 거기에도 없다 그러면 그 윗단에 가야 되고요. 가다 보면 빌트인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던더네임은 빌트인에 있어요. 여러분이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되어 있는 베리어블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잘린다. 이런 식으로 코드 짜면 분명히 잘립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거꾸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글로벌에 있는데 함수 공간 안에 정의된 거는 못 봐요. 오케이? 그러니까 로컬에서 인클로징 가고 인클로징에서 글로벌 가고 글로벌에서 빌트인 가고 하는 건 가능하지만 거꾸로는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펑션 스페이스 안에서 정의된 변수는 내가 그 함수 바깥에서는 못 봐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요. 오늘 한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좀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요. 아리까리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잘
집에서 한번 자기가 한번 코드를 짜보고 그림 그려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변수의 그 그냥 LGBT라고 그 프린시플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스택하고 힙 관계에서 그 베리어블 어사인먼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펑션 프레임이 어떻게 쌓여가는지, 그래서 스택이 어떻게 폭파가 되는지, 그런 집에서 한번 스택 프레임을 한번 폭파시켜 보세요. 피보나치 가지고. 오케이. 수업 오늘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